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책도 많이 보고 또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 대책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팩트는 알죠. 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잘 알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뭐 팩트들을 나열하지만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올지, 뭐 아니면은 그게 언제 당장 올지, 1년 후에 올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또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구분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 것인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3가지 대책. 이게 이제 거의 90%입니다. 3가지 대책이.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대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3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균형 잡히게 어떤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뭐 한 5%, 뭐 때로는 한 1%도 안 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만 크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좀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닥칠 것인가. 여기는 이제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언했죠.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책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또 많이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 것이냐, 과연 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검은 백조입니다. 백조는 본래 흰새입니다. 흰새인데 그 검은 백조는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좀 특이한 어떤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한번 일어났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런 현상들을 블랙스완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17세기에 그 호주에서 생태학자가 블랙스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는 많은 블랙스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연 그런 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이 지금은 왕왕 일어나고 있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 또 뭐 많은 어떤 공해라든지 뭐 여러 환경의 문제들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곧 그것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연 마스크를 벗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이런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그게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다 알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비할 때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어날지, 그게 언제 일어날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들을 90%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은 5 내지 10%로 균형 잡히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명확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달러를 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5 내지 10%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을 산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된 주식들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산다. 그런 건 다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5 내지 10%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90% 이상 우리가 평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 가지 대책입니다. 올라갈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집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집을 사는 것이 인플레이션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디플레이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 집을 가져가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디플레이션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올 것이 예상이 되고 그게 확실시 된다면은 집을 살 때 빚을 적게 해야 되겠죠. 빚을 거의 없이 자기 완전히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아니면 약간의 어떤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본인이 확실히 시된다면은 부채를 많이 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빚은 많이 줄어들고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큰 부분들에서 대책이 아니고 작은 부분들입니다. 빚을 질 때 10%를 질 거냐, 20%를 질 거냐, 30%를 질 거냐, 이 정도의 어떤 비중, 작은 비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사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일생 동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을 산 거 아니냐. 그랬을 때는 많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심을 하십시오. 안심을 하고 집이 만일 없다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 집을 먼저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부채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쪽에 걸면 안 됩니다. 그 명확하게 했을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를 명확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29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3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1년 후에 그 3명 모두가 파산을 했습니다. 많은 부채를 가지고 부채를 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집도 가지고 있고 뭐 빌딩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업체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하면서 또 주식들도 가지고 있고 그랬었죠. 3명 다 파산을 했다는 게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유럽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공매도를 쳤죠. 자동차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 파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본인은 이것은 확실히 정부의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매도를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누구 이런 것들은 다들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니까 제가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책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플레이션 막 이야기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막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항상 인플레이션의 기본 대책은 3가지다. 그걸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 10%는 또 보는 거죠. 두 번째 대책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본인의 직장입니다. 본인의 사업입니다. 사업체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장이 있고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수입을 가지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본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 대책입니다. 자, 본인의 수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직장이나 뭐 사업체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건실하게 운영해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근로해서 일을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삶이 안정이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자리 그리고 사업체 뭐 어떻든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대책에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과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주식, 우리는 주식회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건실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고를 수 있느냐? 그것은 뭐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증된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을 때는 이미 애플이 많이 올랐을 때 샀습니다. 그렇지만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임상 우리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개발할 때는 임상 1상, 2상, 3상 그런 쪽에 다 미리 투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듯이 임상 3상까지 다 통과한 주식을 그때 사더라도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검증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든 뭐 LG전자든 여러 가지 카카오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현대차든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되
투자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투자를 해가면서 또 계속해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팔지는 않는 겁니다. 팔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투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투자죠. 그러나 자기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플레이션 대책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업체, 여기 사업체는 제가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사업으로서 가져가는 10년, 20년, 30년 가져갈 그런 자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건실하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건실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집을 가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전세나 월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어도 꾸준한 수입만 있다면은 뭐 돈을 빌려 가지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입을 가져가는 부분들, 자기의 사업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서브프라임이 오든 어떤 블랙스완이 생기더라도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많은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치우쳐 가지고 90% 나는 인플레이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90% 이상 내 삶에 내 그 경제적인 상황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80% 90%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5 내지 10%뭐 많으면 20% 정도를 그걸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마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연준에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인상할 것 아니냐.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랙스완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뇌어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블랙스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런 현상들이 그러나 한번 일어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현상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변수에 마음을 졸이게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오르다가 조금 흔들려 가지고 내리면은 그때 막 팔아버리게 됩니다. 팔아버리게 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추격 매수하다가 또 내리고 주식은 항상 올라가더라도 출렁이면서 올라가고 내리더라도 출렁이 그 위로 출렁이다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마음이 불안해서는 거기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가져간다면은 그 부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대책입니다. 그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대책은 본인의 일입니다. 일을 통한 사업을 통한 그 소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순서들은 갈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위기들이 닥칩니다. 그런 위기 닥칠 때는 집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내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그런 뭐 친척들, 아주 사랑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관계 중에서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한테 우리를 돕도록, 내가 이렇게 나도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 또 부모, 여기 형제자매, 자기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믿을 것이 아주 사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어떤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하던 일본이 그 원자력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수도의 동경의 한복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런 블랙스완들이 지금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가족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게 제일 큰 비극이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집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럼 월세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직장도 없어질 수 있고, 그래도 최악은 아니죠. 그러나 가족 관계가 붕괴될 때 그러면 이제 그 길가에 나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가장 제일 큰 게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인 세대가 혼자 사는 세대가 거의 40% 가깝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있고 또 뭐 이웃도 있고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대책입니다. 세 가지 대책이 마지막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뭐 주식이 이제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가다가 뭐 1.3% 올라가다 좀 주춤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계속 바뀌는 거죠. 금리는 인터레스트, 우리 관심이죠. 우리가 흥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금리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이 내렸다가 또 단기적으로 내렸다가 뭐 2, 3년 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내렸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80%, 90%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사소한 부분들은 많은 유튜브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를 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인플레이션의 대책, 뭐 금을 사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뭐 50%, 10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작게 5 내지 10%로 우리 보험을 100%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소하게 5 내지 10%로 대책을 가져가시면은 또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한 15% 20%까지 뭐 그렇게 가져가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